여러분, 오늘도 골든에이지와 함께 인생의 깊은 지혜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72세 김철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아들이 명절에 집에 왔을 때였어요. 회사 일은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말투도 평소랑 달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대요. 그때 제가 더 물어봤더라면, 아니 그냥 알아챘더라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말은 괜찮다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해 보이는 사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요. 여러분은 말없이도 상대방의 진심을 읽는 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놓쳤던 신호들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막 몸이 먼저 말한다.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죠. 괜찮다며 웃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다리를 떨고 손가락으로 소파를 두드리면서요. 김철수님은 그때 몰랐대요. 아들이 사실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불안했다는 걸요.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요. 몸은 이미 다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 실제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목소리 톤이 40% 정도. 그리고 표정, 자세, 손동작 같은 게 50% 이상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비언어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팔짱을 끼고 있어요.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요. 목소리는 떨리죠. 이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같은 말이라도요. 눈을 맞추면서 편안한 자세로 밝은 목소리로 말하면요. 그건 진짜 괜찮다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말로 감추려 해도요. 어깨가, 손이, 눈빛이 다 진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몸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들수록요. 우리는 말보다 분위기를 더 잘 읽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막 눈과 손이 말해주는 진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눈 이야기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요. 눈 깜빡임이 늘어납니다. 불안해지니까요. 또 시선을 자주 피해요. 왼쪽 위를 보거나 오른쪽 아래를 보거나. 이건 뇌가 상상하거나 기억을 조작할 때 나타나는 신호예요. 반대로 진실을 말할 때는요. 시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보죠. 깜빡임도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눈을 마주보는 걸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눈 안 보면 거짓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손입니다. 손은 정말 솔직해요. 불안하면 손을 비빕니다. 옷을 만지작거리거나 머리를 쓸어 넘기거나 테이블을 두드리기도 하죠. 이런 걸 불안의 신호라고 해요. 반대로 손을 크게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자신감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손을 완전히 숨기는 사람. 주머니에 넣거나 뒤로 감추거나. 이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미러링 효과예요.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자세를 취하면요.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 상대도 커피를 마시고, 팔짱을 끼면 상대도 팔짱을 끼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산막. 맥락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같은 행동이라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 팔짱을 끼고 있어요. 회의실에서라면 방어적이거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밖에서라면요. 그냥 추워서 그런 거겠죠. 또 하나 예를 들면요. 다리를 떠는 사람. 긴장했을 수도 있지만요. 그냥 습관일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소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의 기본 상태를 말하는 거죠. 평소에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졌어요. 이건 신호예요.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평소 활발한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것도 신호입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을 오래 봐야 해요. 하루 이틀 본 걸로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장소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디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집에서는 편안하지만요. 낯선 곳에서는 경계하게 되죠. 병원에 가면 누구나 긴장해요. 회사에서는 상사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고요.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이걸 판단하기 전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 차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면 동의한다는 뜻이지만요. 어떤 나라에서는 반대의 의미일 수도 있어요. 손짓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을 세우는 게 어떤 문화권에서는 무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내 기준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배경을, 상황을, 문화를 다 고려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막. 말하지 않아도 들린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침묵을 불편해하세요. 대화 중에 조용해지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돼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뉴스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요. 침묵이야말로 가장 진솔한 대화일 수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요. 말이 없어도 통해요. 차 한잔 하면서 그냥 앉아 있어도요.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죠. 이게 진짜 소통이에요.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걸 듣게 됩니다. 상대방의 호흡 소리, 한숨 소리, 작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해줘요. 누군가 이야기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한참 생각에 잠겼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말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또는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재촉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침묵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페이스대로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게 진짜 경청입니다. 목소리 톤도 중요해요.
같은 괜찮아라는 말이라도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밝게 괜찮아 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낮은 목소리로 괜찮아 라고 하면요. 전혀 괜찮지 않다는 뜻이죠. 또 말의 속도도 있어요. 빨리 말하는 사람은 흥분했거나 급한 상황이에요. 느리게 말하는 사람은 신중하거나 피곤한 거죠. 그리고 회피하는 말투가 있어요. 글쎄요,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들은 확신이 없거나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 네,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사람은 솔직하고 자신감 있는 거예요. 또 주제를 바꾸는 것도 신호예요.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얘기를 꺼내요. 그런데 말이야로 시작하면서요. 화제를 돌리죠.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예요. 이 이야기는 하기 싫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요.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말 사이의 침묵을, 목소리의 떨림을, 주제 전환을 다 봐야 해요. 그래야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막, 침묵으로 연결되는 공감.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진정한 경청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경청을 듣기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경청은요, 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자세를, 숨소리를 다 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보니까요, 귀보다 눈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더 많은 걸 듣게 돼요. 아들이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요. 어깨가 축 처진 걸 보면 괜찮지 않다는 걸 알죠. 손주가 배 안 고파요 라고 해도요. 자꾸 냉장고를 쳐다보면 배고프다는 걸 알아요. 이게 진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눈을 마주 봐주세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핸드폰 보지 말고 TV 보지 말고요. 눈을 보면서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껴요. 두 번째,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응, 그랬구나. 그래. 짧게라도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걸 알아요. 세 번째, 성급하게 조언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요.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봐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말들은요. 도움이 되기보다 상처가 돼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힘들었겠다. 마음 아팠겠네.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요. 상대방은 위로받아요. 네 번째, 기다려 주세요. 상대방이 말을 멈췄을 때요.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 주는 겁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야. 넌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말들은요. 대화를 막아버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해주면요. 상대방은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멀어졌던 사이도 가까워져요. 말로 표현 못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그게 진짜 소통이에요. 사실 우리 나이 되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젊었을 때는 말을 많이 했지만요. 나이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말없이도 통하는 사이. 그게 진짜 가까운 사이예요. 부부가 그렇고요. 오래된 친구가 그렇고요. 가족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요. 이미 우리에게 이 능력을 줬어요. 말 없이도 눈빛만 봐도, 손짓만 봐도 다 아는 능력이요. 그걸 더 잘 사용하면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말만 듣지 말고요. 표정을 보고, 자세를 보고,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말하지 않았지만 하고 싶었던 말들이, 감추고 있었지만 드러나는 마음들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평생 대화하며 살아왔지만요. 진짜 소통이 뭔지는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말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침묵 속에 진심이 있다는 것. 눈빛과 손짓이 때로는 1000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 이제는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한 이해와 깊은 공감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